네, 일단 이번 한 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큰 변화라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대형 악재를 지난 1년 전에 한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가 30% 50% 가깝게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실물 경기는 그렇게 뭐 잘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보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특히나 지난 1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트렌드의 변화가 좀 불어왔었죠. 가장 첫 번째로 올랐었던 것은 전기차 관련주였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았던 것이 바로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유례 없었던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올해 1월 1분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온 그러한 상황인데 2분기부터가 이제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트렌드의 변화가 시장에 나타났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수가 그동안 강할 때는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요.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랐다. 그러면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섹터가 돌아가면서 움직였길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를 버텨줬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한번 봤더니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기업들의 흐름이 정말 대단했죠. 오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주간 혹은 이번 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주의 랠리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또 제약주들 한번 힘이 붙으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모자란 부분을 어디서 메꿔줬냐? 바로 인터넷,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힘을 내주면서 잘 커버해줬다,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에 가장 힘을 냈었던 것은 첨보, LNF 이러한 전기차 기업들 전통적으로 강했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밀렸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등주, 3등주격의 소리를 들었던 LNF와 첨보가 이제는 그 섹터의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전기차 1년 전에도 가장 강했던 섹터 1년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전기차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 시장이 이제 한 바퀴, 어느 정도의 순환매의 한 바퀴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테마가, 앞으로 어떠한 종목이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는 입장.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나는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이 종목도 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문가님. 현금이 없어요. 왜?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 물려있는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케어 드리도록 하겠는데 계속 강조드리죠.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보다 제가 장중에 노란톡을 통해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종목이 훨씬 많다라는 것. 제가 방송만 들어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코스모화학.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이에요. 네, 코스모화학은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15%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코스모화학 시세 나기 전에는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란톡에만 들어와 있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모화학 전에 제가 블라인드 종목으로도 계속 가져왔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것. MLCC. 그죠? 코스모 신소재. 제가 처음으로 노란톡방에 이야기를 드렸을 때 가격이 18,000원이었습니다. 지금 4만 원대 다 올라왔어요. 네. 노란톡방에 오셔서 소통만 하신다면 이러한 종목군도요.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너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할까 저 종목을 어떻게 할까 하지 마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핸드폰 딱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최보 학생이 알려드리는 대로 노란톡에 들어오시고 또 오늘 최보 학생이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 접수를 딱 보고 몇 개를 골라왔다고 해요. 네, 그 고른 종목을 오늘 또 빠르게 상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검색어 입력이 조금 귀찮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1시간에도 물론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 가득 제공되고 있지만 또 장중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보들 또 투자 전략들 시장 대응 방법들 제공되는 곳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또 그때그때 제공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은 물론이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투자 생활 든든하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선정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선정자님 닉네임 흑유님입니다. 종목명 오리콤이고요. 매수가 1,800원, 비중은 15%입니다. 사연이 눈물 2개가 있어요. 우리 흑유님의 눈물, 우리 김쌤이 좀 닦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이 오리콤에 대한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좀 많이 보였던 한 주 같아요. 오리콤뿐만이 아니고 뭐 위스콤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뭐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이번 주에 좀 몰려서 종목 상담이 오길래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일단 본업보다는 테마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기에 테마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 혹은 정책 관련주 혹은 인맥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대선을 1년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주들의 시세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만한 지금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그랬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과거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주식에서는요 어느 정도의 반복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요. 과거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대선 후보자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A, B, C, D 그러면 A, B, C, D 후보자가 관련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진 않습니다. 왜? 각각의 후보자들이 본인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멘트 서로 계속해서 의견들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 이 오리콤이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여기에 조정이 끝난 거냐?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같이 밀리는 현상이지 아마 다른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또 안 좋은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오리콤 같은 지금 조정받는 종목은요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기업들은요 본업의 가치보다도 이미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본업의 실적, 본업의 기술력보다 이미 테마적인 부분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원이어야만 하는 적정 주가가 7,000원, 8,000원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작은 외부 충격에도 조정이 깊게 나올 수밖에 없는 특징이 바로 정책 테마주다. 이것은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저는 우선은요. 대선이 어느 정도 좀 기간이 한참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절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콤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오리콤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도 포트 안에 아마 정치 정책 관련한 테마주들도 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리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혹은 유사한 섹터,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추가로 편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치 정책 테마주는요, 기업의 실적 그리고 차트의 기준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뉴스에서 어떠한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혹은 부정적으로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우선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이제 급등, 급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오리콤 진행해봤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솔루션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선정자님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선정되어 온 분들의 종목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전에 선정되어 온 이 분들의 종목 상담이 빠르게 끝나고 나면 지금 노란톡에 남겨주시는 분들을 실시간으로 선정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저희가 진행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나만의 사연까지 남겨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 이 시간이 허락되는 선 내에서 봐드리고 갈 테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써니김님입니다. 종목명 오이솔루션입니다. 매수가 56,4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우리 써니김님의 고민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오이솔루션을 포함한 전 5G는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간의 문제이지 기업 기술력의 문제 혹은 실적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G. 참 굉장히 아쉬운 산업 중에 하나가 5G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벌써 2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 5G, 그리고 세계 최대 5G 상용화.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공격적으로 5G 산업에 대한 이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빠르게 좀 도입이 됐었어요. 지금 저도 5G 모바일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좋은 성능, 좋은 성과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5G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만큼의 높은 성과를 내야 주가가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주가가 잘 버텨주긴 하는데, 기대보다 좋지 않는 실적들을 내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당연히 주가의 상승보다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좀 둔화됐었던, 하지 못했었던 5G에 대한 광고 사업, 5G에 대한 투자를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충분히 관련주로서의 힘, 오이솔루션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5G 가지고 계신, 없으신 분들 중에 그러면 5G 관련 종목 중에서 김쌤 전문가님이 보시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머큐리라고 하는 기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오이솔루션 한번 차트 좀 잘 볼게요. 오이솔루션 차트입니다. 그리고 KMW 차트예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차트예요. 다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한번 시세를 냈다가 내려가고 한번 시세를 냈다가 다 내려와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위에 악성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이 이미 없는 상황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요. 거래량, 하단의 거래량만 한 번 더 붙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5G 안에서는 머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이솔루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대로 보유. 만약에 5G에 관심이 있는데 관련 종목을 못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머큐리라고 하는 기업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진행해봤습니다. OE솔루션이었습니다. 일단 보유하라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또 5G 섹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머큐리라는 종목까지 매력 있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닉네임 광개미님입니다. 종목명 위스컴이고요. 매수가 6,150원, 비중은 10%입니다. 저희가 광개미님의 이 종목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노란톡에서 여름 눈사람님께서 저희 생방이 끝나도 이 방이 유지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생방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김쌤과 이 투자 전략 또 시장 대응 방법 함께하기 위해서 있는 방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광개님의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위스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오리콘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특정 정치, 인맥 관련 테마주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오리콘과 똑같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위스컴도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정치 정책 관련주들은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혹은 내년 1분기까지는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저는 정책보다는 정치 인맥 관련 테마주는 무슨 이슈가 있냐면 이렇게 잘 가다가도 딱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 가장 심하게 흔들립니다. A라는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올랐는데 나중에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A라는 후보자와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아요. 일단은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관련주 저는 그대로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하셨는데 정말 만에 하나 그런 뉴스가 있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앞서 오리콘 말씀드렸을 때와 똑같이 절대로 추가 매수는 안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위스컴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존버님입니다. 종목명 서울식품, 매수가는 488원이고요. 비중은 40%나 되시네요. 오늘 사전 선정자님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보유 의견이 많은데 우리 존버님의 종목 상담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김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냉동 피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이제 확산세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같이 흐름을 좀 보이곤 했는데요.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네, 굉장히 단호하게 좀 드리는 것 같죠. 저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코로나19 델타 변이는 앞선 작년에 그 1년 전에 코로나19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다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도, 시장도. 팬데믹도, 여러분들도, 저희도,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반복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심할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흔들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한번 변동성을 보였었던 시즌을 보면 아실 거예요. 시즌 코로나19 변이, 델타 변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할 거라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다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때 처음에 잘 나갔었을 때 그 가격 근처도 가지 못하고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관련주들 서울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업이 좋고 기업이 나쁘고 그걸 떠나서 관련 테마의 힘이 이제는요.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쪽이 제일 강하지 저는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를 해서 가져가시는 것은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될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서울식품은 저는 지금 440원이거든요. 한 주에 440원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표현을 하는 것인데 지금 너무 낮아요. 주당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종목을 비중을 너무 높게 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기술력 있는 전기차 혹은 제가 오늘 준비해온 블라인드 종목이나 이런 것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상담 서울식품이었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로 가게 된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빠르게 종목 상담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선정되신 분은 닉네임 타임아티스트님입니다. 종목명 배럴이고요. 매수가 11,300원, 비중은 10%입니다. 우리 타임아티스트님의 고민 상담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배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 수혜주예요. 저희 래시가드라고 하죠. 이제 수영복 대신에 이제 입는 래시가드가 어느샌가부터 이제 여름에 많이들 이제 입게 되는, 이제 놀러 가서 많이 입게 되는 그런 복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코로나19입니다. 여름 수혜 중에서도 지금 가장 빛을 봐야 할 종목이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린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여름 수혜주로서의 면모, 그리고 지금은 조정을 받더라도 차후에 보게 되면 충분히 완화 기조,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국내 여행은 해외여행보다는 실제적으로도 빨리 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럴은 뭐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보유하고 계신 물량 그대로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배럴 지금 가격이요, 지금 한 1,750원을 기록하는데요, 9,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가져가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배럴이었습니다. 저희 배럴 진행해봤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저 실시간으로 선정된 분들의 종목 상담 고민을 해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네 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고 정확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방송 이외의 시간에도 김쌤과 함께 투자생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첫 번째 실시간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대박나자님입니다. 종목명 성우 하이텍이고요. 매수가 7,570원입니다. 비중은 10%인데요. 사자마자 뚝뚝, 눈물도 뚝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쌤 좀 도와주세요. 성우하이텍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네,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이제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도 점차적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다수의 호재는요,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미 시장에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좀 인식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결과, 즉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의 실적을 내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수급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많이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부장에서의 기술력,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좀 더 가져가 보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분은 이 종목에 대한 애정이 뚝뚝 넘쳐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닉네임 더존 비즈원님, 종목명도 더존 비즈원입니다. 매수가 94,700원이고요. 비중은 40%인데요.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최고가에 물렸어요. 저도 좀 봐주세요. 멋진 김쌤님 도와주세요. 고가에 물려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좀 손절을 해야 할까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김쌤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기업에서 쓰고 있는 ERP,
전사적 자원 시스템 관리를 대표적으로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는 ERP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고 또 이제 그러한 흐름이 올해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큰 기업들, 실적을 매출을 내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기업들이 사실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존비전처럼 이제 이 기업들의 ERP를 관리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큰 호재가 없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상향 가이드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존비전의 앞으로의 성장성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문제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존비전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에요. 작년에 지금 2020년도죠.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터지기 직전의 가격 딱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최근에 뭐 강한 조정 급락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엔 코로나 이전과 지금 더존비전은요 올랐다 내려갔다 뭐 중간에 움직임은 있었지만 결국 평균치의 지금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 즉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굉장히 좋은 호재나 뉴스거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엔 분기 실적이라든지 혹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또 실적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공급 체결 계약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10만 원 혹은 11만 원대까지의 회복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요 6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8만 원을 정말로 물러설 수 없는 저는 손절가 라인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더존 비즈온 진행해봤습니다. 앞으로 선정성이 기대되긴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8만 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닉네임 빡돈님입니다. 닉네임 귀엽네요. 종목명 키네마스터 매수가 38,000원 비중은 30%인데요. 우리 빡돈님의 이 종목 상담 진행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 말미에 여러분께 제공되는 블라인드 종목이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금요일에 피로를 좀 날려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재미있는 힌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제 힌트도 들으시고 많이 답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다음 주 장에서 이 수익길만 걸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빡돈님의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게 필명도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물려서 너무 빡이 도시는 지금 웃음을 느낌인데. 참기 좀 어려울 정도의 이 필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키네마스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매각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매각설이 안 된다. 매각설이 부인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종목.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주인을 찾고 있는 이제 키네마스터. 결국 이제 본업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본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결국 매각이 될 거냐? 매각이 되면 상승이 될 거고 매각이 안 되면 저는 다시 한번 원래의 가격대인 15,000원대까지도의 밀림은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27,9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2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실적 없이 그냥 뉴스로만 움직이는 종목 매매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 좋고 향후의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 낮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는 차라리 그러한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시는 게 그 투자자분들에게도 더 좋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종목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특히 이제 최근 거의 한 2개월 동안 지수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종목의 움직임이 강했던 시장이다 보니까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본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을 쫓아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테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붙은 종목들은요. 테마의 흐름이 끊기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급락이 나왔을 때 만약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면 버텨볼 수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이라면 버텨볼 만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종목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어나가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최보 학생 가이드라인 듣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블라인드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종목 상담은 실시간으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장중에 우리 김쌤이 틈틈이 봐드린다고 하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고민들 또 종목 상담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어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만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쌤께 간단한 설명 좀 듣고 제 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거의 한 2달 동안 강조했던 산업이 MLCC였죠. 그죠? MLCC의 가장 대장주는 삼성전기였어요. 근데 삼성전기가 MLCC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MLCC야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분야가 굉장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LG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등등의 기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MLCC와 더불어 이 사업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 분야가 최근에 어떠한 곳에서 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느냐? LG이노텍,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혹은 애플의 모바일, 삼성전자의 모바일. 저의 힌트는 딱 여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가장 이 블라인드 종목의 히든 타임이죠. 최보 학생의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타임 제 힌트를 드릴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오늘도 김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오늘의 종목 좀 힌트를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김쌤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첫 글자에 대한 힌트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시국이다 보니 이 여행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으신 우리 한밤 가족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은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방송 중이란 말을 온에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가끔은 저희가 온에어 말고 오프 더 레코드를 그렇죠. 하고 여행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갈 수가 없지만 이 오프 더 레코드를 빠르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프 더 레코드가 됩니다. 네. 이 첫 글자 우리 김쌤이 열심히 오늘 따라해 주셨으니까 네. 첫 글자 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두 글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트는 아무래도 김쌤이 좀 도와주지 못하실 것 같긴 한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쌤 해리포터 아시나요? 네, 알죠. 이 마법사의 돌에선 해리가 이것과 싸웁니다. 그리고 비밀의 방에서는 뱀과 싸우고요. 아즈카반의 죄수에서는 디멘터와 싸웁니다. 1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는 이것과 싸우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좀 못생긴 사람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단어를 쓰곤 합니다. 뭘까요? 트롤이라는 단어인가요? 오늘 마치 짜고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해리포터는 1탄에서 이것과 싸웠습니다. 트롤과 싸웠습니다. 이 트롤에서 이 롤의 마지막 글자 리을을 좀 어떻게 니은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글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미국 남서부에 있는 주입니다. 한국의 무려 3배가 넘는 주라고 하는데요. 자, 유래를 좀 말씀드릴게요. 1688년에 에스파냐의 선교사가 해안에 상륙해서 그곳의 인디언 원주민에게 여기가 어딘가요? 라고 묻자 이 인디언이 텍시아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름이 텍시아에서 변형이 돼서 땡땡땡이 됐다고 하는데 이 글자는 원래 인디안어로 이 친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꽤나 친숙한 미국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아 타이거즈의 대투수였던 양현종 선수가 최근에 이 류현진 선수와 김하성 선수의 뒤를 이어서 이 미국 야구계에 진출을 했는데 마이너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양현종 선수가 지금 몸담고 있는 팀이 이 지역의 지명을 따서 땡땡땡 레인저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 전에 추신수 선수가 있었죠. 추신수 선수도 이 팀이었나요? 네, 그랬었죠. 그럼 추신수 선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더 기억하기가 그쵸. 좋으실 것 같네요. 마지막 글자, 그 지명의 첫 글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쫙 붙여주시면 오늘의 종목명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쌤의 추가적인 설명 좀 들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모바일, 삼성전자의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면서 많은 스펙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카메라 모듈 쪽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 스펙이 그 전 모델보다 얼마만큼 좋아졌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 그리고 뭐 그거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좀 갈린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최근 들어 보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단순히 모바일의 그 카메라 화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이제는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 모듈 자체에 대한 공급량, 수요, 그리고 스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저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보면 LG이노텍이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유도 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특히 또 아이폰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얼마만큼의 또 획기적인 스펙들이 좋아졌을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죠. 특히 또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정말로 빠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거의 뭐 독과점 하다시피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애플도 아직 폴더블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왔죠. 중국의 굉장히 많은 이 브랜드에서도 폴더블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뭐 몇 군데 나오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처럼 공격적으로 지금 런칭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과연 그 다음 기술력을 무엇으로 증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제는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수의 이제 모바일 혹은 다수의 이 4차 산업은요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눈인 거죠.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산업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관련주들 안에서도 충분히 탄력성 있고, 그리고 이 해당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종목을 체크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무슨 종목인지 올려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종목명을 한번 공개를 했을 때 이 전문가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올 테니까요, 다들 이번 주말은 푹 쉬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김쌤에서 마무리하면 좀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네 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누르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 담아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금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